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의 5대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계에는 크게 5개의 바다가 있는데요. 이를 5대양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그리고 남극해입니다. 영어로는 이 모두가 오션, 즉 대양이라고 불리지만 한국어로는 조금 다르게 부릅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은 양이라는 글자를 쓰고 북극해와 남극해는 해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렇다면 양과 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양은 넓고 거대한 바다, 즉 대양을 뜻합니다. 반면 해에는 상대적으로 좁은 바다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동해나 지중해처럼요. 그런데 북극해와 남극해도 충분히 큰 바다인데 왜 해라고 부를까요? 첫째, 북극해는 5대양 중 가장 작은 편이고 또한 연중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대양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바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둘째, 남극해는 2000년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대양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라는 이름이 더 오래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번역 시기와 관습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은 일찍부터 양으로 불렸지만 북극해와 남극해는 상대적으로 늦게 알려지고 명명되어 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굳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북극해와 남극해도 엄연한 대양에 해당하지만 역사적 관습과 번역의 영향으로 해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추가로 5대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도를 보면 지구의 대부분이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 넓고 푸른 바다들이 바로 우리 지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존재들이랍니다. 1. 태평양, 가장 넓고 평화로운 바다. 태평양은 아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펼쳐진 우리 지구에서 가장 넓고 깊은 바다입니다. 그 넓이가 정말 어마어마해서 전 세계 바다 면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예요. 태평양의 영어 이름은 퍼시픽 오션인데요. 여기서 퍼시픽은 라틴어로 평화로운이라는 뜻입니다. 16세기 대항해 시대의 탐험가 마젤란이 거친 대서양을 힘겹게 건너온 뒤 이곳에서 잔잔하고 평화로운 바다를 만났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이 이름을 한자로 번역하면서 클테에 평평할 평을 써서 태평양이 된 거죠.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할 때 쓰는 그 태평과 같은 의미예요. 태평성대가 평화롭고 안정된 좋은 시대를 뜻하듯이 태평양은 넓고 평화로운 큰 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태평양에는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인 마리아나 해구가 있어요. 이곳의 깊이는 약 11,000m에 달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박아도 바닥에 닿지 않을 만큼 깊은 곳이랍니다. 두 대서양, 서쪽에 거인 아틀라스의 바다, 다음은 대서양입니다. 대서양은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로 태평양 다음으로 두 번째로 넓은 바다예요. 대서양의 영어 이름은 애틀랜틱 오션인데요. 이 이름은 유럽의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신화 속에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거인 아틀라스가 등장하는데요. 대서양은 바로 이 아틀라스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한자로 풀이하면 말 그대로 큰 서쪽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서쪽일까요? 바로 유럽이 기준이랍니다. 옛날에는 유럽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서쪽에 있는 큰 바다를 대서양이라고 부른 것이죠. 대서양은 대항해 시대의 핵심 바다였습니다. 콜럼버스나 마젤란 같은 유명한 탐험가들이 신대륙을 찾아 항해했던 곳이 바로 이곳 대서양이에요. 또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세 대륙 사이에서 마치 삼각형 모양으로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를 감삼각 무역 (Triangle Trade이라고 부른답니다. 세 번째 인도양, 인도와 향신료의 길목. 세 번째는 인도양입니다. 인도양은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대양이에요. 인도양이라는 이름도 역시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붙여졌습니다. 유럽인들이 인도와 교역을 하던 중요한 바다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도양으로 이름이 굳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럽인들은 굳이 멀리 떨어진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찾으려 했을까요? 당시에는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육상 무역로가 있었지만 오스만 제국이 이 길목을 장악하고 있어서 유럽 상인들이 무역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상 무역로를 개척해야만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가려다 인도를 찾지 못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만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의 캘리컷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유럽에서 인도까지 이어지는 최초의 해상 무역로가 성공적으로 개척되었답니다. 네.
북극해, 북극곰의 차가운 바다. 네 번째는 지구의 가장 북쪽, 북극을 중심으로 펼쳐진 바다인 북극해입니다. 여러분, 북극하면 어떤 동물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북극곰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북극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아크틱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곰을 의미하는 아르크토스에서 왔다고 해요. 사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북극에 곰이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북쪽 하늘을 가리키는 별자리, 즉 작은 곰자리, 북극성이 있는 별자리와 큰 곰자리, 북두칠성이 있는 별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북쪽을 곰이 있는 방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아크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답니다. 북극해는 오랫동안 극심한 추위와 얼음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주목받지 못했던 바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 북극 항로와 풍부한 천연 자원의 가능성 때문에 전 세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남극해, 지구 최남단의 신비로운 바다. 마지막은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 남극해입니다. 이름 그대로 지구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바다이죠. 남극해는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제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남쪽 끝부분을 통틀어 부르곤 했어요. 하지만 2000년 4월 국제수로기구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에서 남극해를 지구의 5번째 대양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북극에 북극곰이 있다면 남극해에는 귀여운 펭귄들이 살고 있습니다. 곰은 남극에는 살지 않고 북극에만 산다는 점 잊지 마세요. 대항해 시대 때 앞서 나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게 밀렸던 네덜란드는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지름길을 찾기 위해 바로 이 북극해 탐험에 도전했습니다. 빌렘 바렌츠라는 탐험가는 3차례에 걸쳐 북극을 탐험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러한 도전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지구의 모습을 완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답니다. 이제 5대양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쉽고 명확하게 다가오셨나요? 우리 지구의 바다는 정말 신비롭고 패시네이팅한 이야기로 가득하죠.